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범균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이분이 이름을 붙인 제품들이 지금도 마트에서 많이 팔리고 있어서 왠지 친근한 분입니다. 네, 그 이름 붙이는 걸 네이밍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브랜드 네이밍 그리고 마케팅까지 이분은 귀재 소리 듣는 분인데 역경이 또 많으셨다고 합니다. 네. 인생이 고달프신 분들께 오늘 이분의 이야기가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조서환 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앞서 소개해 올린 것처럼 여러 우리에게 친근한 제품들의 예. 이름도 만들고 이제 마케팅을 다 담당하셨는데 네. 유명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예.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샴푸. 그다음에 2080 차. 2080. 네. 예. 1080. 네. 그리고 KTF로 가가지고 예. 쇼를 하나 현장 마케팅. 쇼를 하라. 쇼를 하라. 쇼를 하라 그 글자 딱 떠오른다. 아, 저는 무엇보다 그 쇼에 그 O에 플레이 버튼이 딱 있었잖아요.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잖아요. 기억하시네요. 네네네. 네. 아유, 굉장한 마케팅의 신화신데. 아니 뭐 인터뷰 보니까 아내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나 봐요. 예. 아내 기도덕이죠. 네. 사실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예. 늘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정말 어려운 속에서도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회장님 인생에 이렇게 좋은 인연들도 만들어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셨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래 꿈이 군인이셨다고 하는데 원래 군인이셨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네네. 저는 충청남도 청양 네네. 실갑산 줄기를 타고 태어났어요. 네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몇 명 애를 낳냐면 무려 10명을. 어, 그래서 2명 죽고 8명이 살아남은 거예요. 10남매 중에. 네. 예. 몇째세요? 그 중에 저마다 이제 예. 그 학교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성별로 공짜로 갈 수 있는 데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떨어지고 예. 저 삼사관학교를 갔어요. 예.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반장 또 고등학교 때 총학생회장 네. 이런 걸 했고 예. 또 얼굴도 너무죽하고 예. 동생보다 키도 크고 작은 형보다도 키가 크고 예. 그래서 장군감이라는 소리를 많이 어려서부터 네네.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꿈이 예. 장군이 되는 게 꿈이었죠. 예. 그럼 평생 이제 군인을 꿈꾸고 정말 말 그대로 어른들이 얘기하는 장군이 되기 위해서 네. 목표를 잡고 군인이 직접 되신 거죠. 맞습니다. 근데 군인이 되신 후에 어떤 사건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 소위로 임관을 했는데 네네. 삼사관학교를 나왔어요. 예. 삼사관학교는 육사는 4년제라면 네. 삼사는 2년제예요. 아. 지금은 4년제로 바뀌었지만 네네. 그래서 부대 내에서 인정을 받지 않으면 이런 ROTC 육사 이들과 경쟁해서 뒤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네. 불철주야 열심히 했죠. 네. 새벽에 일어나서 애들 태권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예. 또 밤에는 커피포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 잔 한 잔 따라주면서 라포를 형성하고 사람을 알기 시작하고 네. 그러니까 아래 위로 인정받기 시작했던 거죠. 예. 그래서 제 별명이 똑소이라고 똑소이. 똑똑한 소이. 소위. 무대 내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똑소이. 네.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똑소리 인정받으니까 예. 웬간한 중요한 것들은 저를 시켰어요. 소대장. 네. 근데 그날 그 대간첩 작전 훈련이 있었는데 네. 제가 나가가지고 수류탄 투척을 하는데 네. 수류탄 투척하려고 보니까 여기가 녹이 슬고 예. 그게 이미 집은 순간 파편이 그 안전핀이 나간 거야. 오, 위험한데. 그거 굉장히 위험하죠. 0.1초 사이의 판단이 이거 빨리 던져야 되겠다 해서 제대로 멀리 던졌는데 그게 빠져나가지 않고 이후에서 폭발해버렸어요. 어떻게? 던지려던 찰나에 그냥 터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날 그 적석에서 오른손이 요만큼이 잘려져 나갔어요. 아이고. 살아있는 게 기적인 게요. 그렇죠. 만약 수류탄이 올리다가 여기서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완전 공중분해 되죠. 여기서 터져도 완전히 죽잖아요. 목이 달려져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의 각도로 터진 거예요. 철모가 맞고
이 2차로 파이버가 그 밑에서 맞고 나머지 머리뼈가 막아서 살아난 거야. 아니 정말 하나님 살려주신 거죠. 그 순간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니까. 말도 못할 못했어요. 텐데. 그러니까 그 크게 다치면 네. 아픈 거는 모르더라고요. 아픈 거는 모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동맥이 잘려졌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막 급격한 출혈이 나오는 그렇겠죠.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그때 의식을 잃지 않았어요. 예. 그 순간도. 그래가지고 내 손 없네 이거 보고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면서 와 이거 붙이면 되는데 이식 수술하면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네. 제일 죽겠는 거는 혀가 막 타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불로 지지는 것처럼 지지지 막 이렇게. 갖고 막 고통을 참고 막 막 물 하니까 누가 침을 발라주더라고요. 네네. 근데 속으로 더럽게 왜 침을 발려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 순간도. 예, 예. 근데 계속 타들어가니까 이제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살아야 한 5분 살겠다 느낌이.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부모님한테 하직 인사하고, 그 순간이요. 예. 그다음에 또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인사하고 먼저 간다고.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는데 눈 떠보니까 병원이요? 병원이에요. 예. 아마 그것까지 생각하고 그 의식을 잃었던 것 같아요. 군부대에서도 난리 나지 않았을까요? 난리 그거 났죠. 위에 책임자들 뭐 처벌받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군대가 다 발칵 뒤집힐 일이네요. 뒤집히죠. 그지. 막 헬리콥터 위에서 붕붕 뜨고 예. 이 차는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또 무슨 전쟁 중이 아니라 훈련 중에. 네, 대관 접촉. 그러니까 그 수리탄이 너무 낡아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네. 오래된 거라서. 옛날 같으면은 그 예. 검사를 안 하나 봐요. 지금은 엑스레이 통과하고 다 해서 미리 검사를 네, 네. 한다 그래요. 네. 수류탄 이런 이상 유무를.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언제 쓴지 모르죠. 6.25 때 쓴 건지 뭐 아이고.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아주 아니 보통이면 이 정도 때 눈물이 한번 나는데 아니 팔이 이렇게 너무 돼서. 좀 상상을 하는데 너무 머리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전쟁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신비스러운 게요. 예, 예. 지금 보시다시피 제 얼굴에는 파편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 그잖아요. 예, 예. 그거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아니 어떻게 됐길래 그러니까 그래 위치가 저 얼굴에 그 주름도 안 생기고 머리도 안 쉬더라고요. 진짜 저 염색 안 하신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얼굴에 주름도 뭐 필러 안 맞으신 거예요? 예. 보톡스 맞은 거 아닙니다. 오. 잠깐만, 그거는 이 사고랑은 상관없이 그냥 원래 선천적이신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라 그러냐면은 예. 농담으로 예. 파편이 이렇게 효과 좋은 줄 몰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도 맞고 싶진 않고요. 네, 한 이 정도 때 이렇게 터지신 걸 거예요 뭐 아마. 그렇겠죠. 한 그래서 이 정도는. 신의 각도라고 네. 그러는 거예요. 신의 각도라고. 만약에 진짜 여기서 터지면 완전 그럼요, 공중분해잖아요. 그럼요. 상상하기도 상상도 싫잖아요. 할수 없죠. 끔찍하잖아요. 그래도 손이 살려주신 거죠. 그 병원에서 이제 첫 의식이 났을 때 이제 병원이었고요. 네, 병원에서 이제 입원해서 눈을 뜨니까 예. 조서히 눈 떴어요. 그러고 그 김중이라는 사람이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서 아버지가 이제 응급실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들어오는데 막 아버지가 당연하죠. 엉엉 우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는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가 우는 걸 봤어요. 아버지는 웃음도 없고 예. 눈물은 진짜 없고 예. 뭐 거의 소리만 치고 예. 혼내기만 하고 그러는 분인 줄 알았는데 네네. 아버지가 엉엉 울더라고요. 어쩔 줄은 모르는 막 오열을 토하시는데 예. 그때 기억이 다 또 나시는군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쵸. 예, 그 기억이 사라질 수가 없죠. 제가 어디 가서 아버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게 네. 그때 생각을 하면 막 네. 그냥 이 말이 안 나와요. 목이 막히고. 네네. 그래서 아버지 얘기 빼고 하거든요. 어디 가서 네네네. 강의할 때고 뭐 할 때, 네네. 간증할 때도. 근데 오늘 아버지 얘기가 나왔네요. 네. 근데 그렇게 아버지가 막 오열하고 그러는 순간
아버지를 위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했죠. 아버지 한 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행히 나머지는 다 붙어 있답니다. 예. 그러니 제가 한 손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문과 교수가 되겠습니다. 네. 영문과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던 김종희가 그걸 듣고 예. 네. 아 대단한 소위다. 네. 아까운 소위가 정말 군인을 관둔다 이런 얘기를 병원에 다 버티려 가지고 예. 예. 막 병사들이 의문도 오고 예. 또 여러 사람들이 우리 그 보러 예. 예.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뭐라세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영문과 가겠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뭐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혹시 자살할까봐 두려웠던가요. 아, 내 전 재산 다 팔아줄 테니 네.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청양 땅 다 팔아서 넣어줄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나중에 잘 되신 것도 좀 보셨어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제 아버님, 어머니를 우리가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슴에 못 박힌 걸 전부 하나하나 예. 전부 빼드렸죠. 평생 우리 집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셨군요. 팔남매 중에 다섯째지만 저희 집에서 사신 거죠. 그러셨군요. 아,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게 아까 만나시던 분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했는데 네. 그분이 떠나가시거나 이러진 않았나요? 그래갖고 이제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 달 전에 면회를 왔죠. 소대장 때 견장 차고 우라만 체격에 뭐 다이아몬드 하나 달고 반짝반짝 광약으로 닦은 그 모습을 봤던 이제 여자친구가 네.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지. 왜냐면 너무 충격이 클 것 같고 너무 크죠. 놀랄 것 같아서 예. 연락을 못 하다가 연락을 못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파편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가슴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끝났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생리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막 이렇게 일주일 가니까 정말 죽겠는 거예요. 예. 그리움에. 그래서 이제 힘들게 연락을 합니다. 네네. 그 대신 손 없어졌다 이 소리 안 했어요. 예. 왜냐면 안 올까봐 네, 네. 무서워서. 네. 근데 이 사람이 왔어요. 예. 오기 전에 상상을 했죠. 예. 날 보면 소스라치게 놀래서 도망갈 거다. 예. 또 하나는 아마도 엉엉 울 거다. 또 하나는 너무 충격이 커서 우두머니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딱 왔는데 예. 진짜 세 번째가 맞은 거예요. 둘 보자마자 처음에는 못 찾다가 붕대 뚫뚫 간 거 있는 미라처럼 생긴 사람 저쪽 구석에 있는데 네. 그 저라는 걸 알고 딱 서서 그 자리에서 망부석이 돼버렸어요. 그렇겠죠. 아무 말도 못하고. 너무 충격적이니까. 네. 네.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싶어 했지만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장기병실에 몇 명 입원돼 있었는데 예. 그 장기병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나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 둘이 얘기하더라고 나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참 침묵이 그냥 흐르는 거예요. 눈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내 몸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이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네. 제가 굉장히 망설이다가 더듬더듬 물어보는 거죠. 그게 확인돼야 살 것 같아서. 네. 아직도 날 사랑해?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질문이 엄청 두려웠어요, 사실은. 그렇게 무섭지. 아무 소리 안 하면 어쩌나, 예. 옆으로 끄떡이면 어쩌나, 예. 이렇게 두려웠는데 이 사람이 몸을 움직이면서 앞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두 번 하더라고요. 네. 천천히. 그때 저는 기분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 어떤 약보다 더 네. 활기를 되찾게 하죠. 그때 그리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겠죠. 어찌 보면 제3자들이 보면은 가장 처절하고 비참할 때 네네. 저는 가장 큰 행복을 느꼈다는 게 아이러니잖아요. 네. 불행의 깊이만큼 행복을 느낀다는 말이 예. 그 순간 맞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그때 각오를 합니다. 예. 그래, 너만 내 곁에 있어 준다면 네네. 내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난 네. 반드시 일어서서 예. 널 행복하게 해줄게. 예. 라고
각오를 다짐한 거죠. 야. 그래서 그 순간을 잊지 못하시겠네요, 평생. 뭐 잊을 수가 없죠. 아유, 그리고 계속 곁에 있어줬어요. 네, 계속 있고 예. 저는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없는 거야. 예. 우선 왼손으로 글씨 연습부터 들어가는 거야. 예. 그 닌겔 꽂은 이 손으로 글씨 연습을 하기 시작한 거야. 예. 또 닌겔 빼고 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문과 들어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네. 왜냐면 손 없이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입으로 살아야 되는데 네. 입으로 살려면 우리말만 가지고 안 되고 예. 영문학 교수가 되면 크게 손 쓸 일 없지 않겠느냐. 의사가 아니고 또 무슨 공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한 손으로 급한 것이 쓰고 한 손으로 책 들고 필요하면 놓고 급한 것이 쓰고 하면 되지 않을까. 또 영어를 좋아했고요. 그래서 이제 영문과 가기로 결심을 하고 병원에서 영어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친구분이 지금의 아내신 거죠? 네, 지금 아내는. 다행이네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면 그게 아닐까봐 나는 지금 난감하거든요, 사실. 그랬으면 여기서 얘기를 못했죠. 그랬구나. 나 그거 근데 아닐까봐. 그 시간이 한참 후에 네. 한번 물어보셨어요? 그때 어땠는지, 나를 처음 그 다쳤을 때 내 모습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아주 뭐 수백 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셨죠? 예, 요새도 어떠셨대요? 물어봅니다. 어떠셨대요? 최근에도. 예, 어떠셨대요? 아주 최근에도 물어봤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 아니 그래도 뭐 어떻게 먹고 살지 미래가 그렇죠. 불투명한데 이러네. 미래고 뭐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냥 오로지 이 사람을 지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왜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깨달은 거는 아하 이건 하늘의 뜻이다. 예. 하나님의 뜻이다. 네. 라고 결론을 낸 거야. 야, 근데 진짜 결혼까지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이 반대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엄청났어요. 처가 식구들. 예. 이게 그 인식이 사실 어른들 입장에서 또 딸 같은 부모 입장에서 내 딸이 그렇죠, 또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쉽지 않았을 텐데. 장모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예. 그 신앙으로서 크게 반대는 안 하셨어요. 워낙 장인어른이 반대가 심하니까 하기서 뭐 이쪽에서 반대하고 말고 또 자동 반대로 들어갔는지도 모르죠. 예. 그런데 장인어른은 뭐 사상 결단 내자고 반대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상위 군인들 팔없는 사람 받지 않느냐. 예. 갈고리 차고 맞아. 막걸리 먹고 행패 부리는 거. 이제 그런 분들 많았어요. 그 놈이다. 똑같은 놈이다. 예. 그리고 결혼해도 어차피 못 산다. 저 열등의식. 또 일이 안 될 때 또 그 좌절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그 어떻게 다 그 못 받는다 뜻을. 예. 그러니까 사랑은 곧 현실로 바뀌니 예. 결혼은 절대 안 된다라고 예. 막 설득을 하는데 예.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 이미 필이 꽂힌 우리 여자친구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설득하다 안 되니까 별의별 소리 다 하는데 예. 저는 저 사람 오른손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온몸을 사랑했어요. 영혼 육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지금 곁에서 떠나면 저 사람 못 잃었습니다. 맞아. 아버지는 이래서도 난 또 네가 왜 관여를 하냐, 네가 약혼을 했냐, 뭐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여자친구일 뿐인데 예.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어머니랑 이렇게 평안하게 사시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네. 있을 수도 없지만 교통사고로 오른손을 잃는다면 아버지 곁을 엄마가 떠나야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막 화가 치솟은 아버지는 네. 너는 예를 들어 저렇게 싸가지 없이 애를 그럴 수 있죠. 막 그렇게 소리치면서 예. 너 내 딸 할래? 저 손 없는 놈 아내가 될래? 둘 중 하나 선택해. 그리고 저를 선택해서 나온 거예요. 집을 집을 나오셨어요?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찬물 한 모금 떠놓고 결혼을 한 거야. 제가 어찌 이런 사람을 두고 어영부영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인 없이 그냥 결혼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냥 부랴부랴 찬물 한 번만 떠놓고 그냥 결혼한 결혼식을 거예요. 올려버리신 거네요. 네. 아이고. 사모님 진짜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네요. 네? 아유.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으로 앞이 캄캄하고 비빌 언덕도 없고 돈도 그렇죠, 없고 그렇죠. 직업도 없고 불투명한 아무것도 미래. 없는 예, 거. 불투명한 미래. 뭐 nothing. 예. 있다면 이거 의수 하나 있는 건데 네, 네, 네. 그거밖에 없잖아요. 네. 뭘 보고 나한테 예, 예. 결혼하겠다고 결심을 했느냐. 예. 아무 생각 없더라. 아유. 계산이. 아니 그러면은 신앙생활도 아내분과 이렇게 만나시면서 그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예, 원래 우리 집은 뭐 불교도 아니고 네. 뭐 절은 갔지만 네. 샤머니즘이라 그럴까? 그냥 뭐 장독대 위에서도 절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머니가 네. 뭐 소지 네. 뭐 종이 불태워서 올리기도 하고 성황당에 돌멩이도 올려놓고 하는 그런 뭐라 그래 샤머니즘이라고 네, 이렇게 네.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고 뭐 오래 그러는가 보다 그랬고 네. 저도 절에 한번 어머니 따라서 밤에 갔는데 너 먼저 자라 그러는데 막 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무서워가지고 혼났어요. 예, 예.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가 뚜렷한 건 없었는데 우리 아내는 알고 보니까 4대째 모태신앙이었어요. 네. 아마도 신앙심 때문에 제 곁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내 따라서 교회를 나간 거죠. 왜냐면 예. 제 목적은 뭐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로 했으니 아내가 바라는 대로 착한 남편이 돼야 되고 말 잘 듣는 남편이 돼야 되고 예. 가라면 가고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 거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사실 그냥 아내 때문에 앉아서 이렇게 점심은 뭐 먹을까 하고 앉아 있는 분들이 사실 지금도 많기 때문에 뭐 그건 뭐 회장님뿐만 아니라 뭐 저도 그랬어요. 예, 대부분 많이 저희 또 와이프도 그렇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도 이렇게 보면 가끔 보면 그냥 오는 것 같아요. 예, 거의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그러다가 또 믿음 생기고 하나님 만나고 하니까. 맞아. 근데 회장님 인터뷰 보니까 그 이후로도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마음의 소리를 강하게 주셔서 여러 가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제 일단 그 후에 이제 결국 공부를 하셨고 네. 근데 대기업에 입사하신 거예요? 네. 입사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주 어려웠어요. 당시 시대적 환경을 봐도. 맞아. 제가 면접에 예. 손 얘기하면 다 떨어졌어요. 그렇겠죠. 여기저기 다 떨어졌어요. 예.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예. 고민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손 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이렇게 무릎 두 손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면 잘 모르죠. 몰라요. 예. 손 쳐다볼 일도 없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쳐다본다고 해도 여기 심줄까지 다 그려놓고 네네. 지문까지 다 그려져 놓기 때문에 네네. 손에 대해서 얘기만 안 하면 네네네. 손이 있는 점도지 몰라 의심이니까. 예. 근데 굳이 손 얘기를 하고 국가유공자 증명서 떼어내가지고 네. 득도 안 되는데 이걸 왜 해? 라고 생각하고 애경그룹에 면접 갈 때 예. 그냥 보통 사람으로 갔어요. 예. 그게 몇 년도 몇 년도쯤이에요? 그게 81년도. 81년도. 예. 81년도 11월. 네네. 근데 1981년도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예. 추울 때였어요. 예. 근데 그 갔는데 뭐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한 면접관이 아기가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애를 낳고 그 사모님과. 네. 예. 또 1년 뒤에 애를 또 가져서 또 낳고 그랬어요. 예. 대학교 4학년 전에 네 명의 부양가족이 된 거예요. 저 포함해가지고. 예. 그 애기를 묻는 거예요. 예. 왜 학생이 애가 2명이냐? 예. 근데 애에 대해서 면접 준비를 안 해간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거짓말 사랑했습니다. 하려니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사랑했습니다. 꾸며댈 수도 없고.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진실을 얘기하고 말아요. 뭐라고요? 예. 사실은 전 육군 소위였는데 일찍 다쳐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나와서 혼자 살 수 없어서 빨리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애가 덜커덕 생겨서 낳았는데 네. 애가 업무에 지장 주나요? 그러니까 예. 아니 애야 업무에 지장 주지 않는다. 근데 어디가 다쳤는데 그러느냐. 그 이제 팔 얘기 또 할 수밖에. 예. 손이 좀 다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손이 좀 다쳤습니다. 어디가 다쳤냐? 손 괜찮구만. 예, 괜찮아 보이는데 이 손이 의수예요. 그러니까 그게 의수예요. 그것만 눈 동그랗게 뜨고 막 7명의 면접관이 쫙
내 오른손만 쳐다보는 거야. 면접 중단. 네네. 오른손만 계속 쳐다보는 거야. 침묵을 흐르고.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예, 얘기하지만 예. 그때는 좌불안석, 가시방석이었어. 그죠. 그때 생각한 게, 야, 이 사이의 오만과 편견 속에서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캄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분위기가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이내 곧 한 분이 아이고 일어나 보세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굉장히 불쌍한 표정으로 부모님은 살아 계신가요? 그래서 속으로 손 다친 사람 부모도 없나 뭐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일어서라니까 예, 일어섰죠. 일어섰더니만은 아이고 부모님 모시고 가서 편히 사세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 심정 모른다고 제가 편히 살 형편이 아닌데 예. 나가보세요. 그래서 퇴장 통보를 즉석에서 받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구로역 네네, 구로역. 예. 네, 그 자리예요. 예. 애경백화점 그 자리. 그런데 가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행복해서 가난했어도 예. 근데 불행하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예. 내 손이 없어졌어도 불행하다 생각이 안 들었어. 왜냐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이 사람만 있으면 돼. 난 필요한 거 다른 건 필요 없어. 네. 그 생각이었는데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 마치 인천에서 경희대학교까지 회기역까지 가는 전철이 쫙 들어서는 거야. 네. 저 전철이 확 뛰어내려버리겠어. 이런 생각을 순간 합니다. 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뒤통수 빵 치면서 예. 이놈 무능한 놈 무기력한 놈 이 무책임한 놈 가서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 음성이 들렸어요. 예. 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잠시 예. 내 진짜 천사 같은 아내 어떻게 두고 네. 애기들 어떻게 두고 그래서 표를 확 던져버리고 뒤돌아 뛰는데 네. 저도 모르게 그 면접 장소 다시 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요. 드라마. 그때 막 경비가 맞고 비서실에서 맞고 야단 났는데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면 됩니다. 이 말씀 꼭 드려야 됩니다. 그러고 예. 허가받아 들어가서 예.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뭐라고 했어? 누구나 다 두 손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두 손이 있었죠. 근데 다 한 손으로 씁니다. 글씨를. 예. 저도 한 손으로 씁니다. 여러분도 한 손으로 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누가 양손으로 편 잡고 씁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일은 머리로 하는 거지 그렇죠. 손으로 합니까? 예. 저한테 등짐 달리는 일을 시킨다면 못하겠지만 네. 머리 쓰는 일이라면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저보다 IQ가 더 좋습니까? 예. 저는 일은 가슴으로 하고 머리로 하는 거라고 본다면 저는 책임감이 강한 가슴을 가지고 있고 예. 또 장교 출신으로서 부하도 지휘해봤고 예. 상사도 모셔봤고 저는 리더십도 가지고 있는 지금도 학생회장 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고등학교 때도 학생회장 했고 전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일 더 잘하면 잘했지 못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잘하셨네요. 막 몰아붙였더니 드라마 같다. 그리고 막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국가유공자 우대 현장급사 지원서에 써놔 있잖아요. 맞아, 지금. 맞아, 맞아. 근데 우대가 아니라 면접 중단시키고 맞아. 국가용자라는 것이 확인돼 즉시 퇴장시키는 맞아, 맞아.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사회를 치팅한 겁니다. 막 이러면서 막 몰아붙였어요. 예. 그때 이거 몰아붙이기만 하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그래서 동정해도 호소해야 되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 자식들은 군대 안 갑니까? 여러분 자식 가서 이렇게 됐다고 보면 면접 중단시켜 퇴장 통보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 새끼한테는 그러지 못하지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보여준 태도는 지극히 불공평합니다. 예. 하지만 제가 합격시켜달라고 애원하러 들어온 건 아닙니다. 예. 저같이 아파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오면 이런 식으로 대해주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인사하고 나가요. 네. 진짜 드라마의 드라마야, 드라마. 예, 드라마네요. 네. 예. 나가는데 귀를 의심스럽게 잠깐만요 그러는 거예요. 또 드라마야 그것도. 네 그랬더니만은 다시 와서 앉으세요.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계셨던 여성 면접관인데요. 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과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 영문학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영어도 잘하시겠네요. 그래서 뭐 조금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쭉 하신 얘기를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갑니다. 왜냐면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막 하나 써붙여. 그렇죠. 근데 영어로 하라는 거야. 예. 아 영어로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의 계시를 내린 게 예. 선아 영어로 말해 말해도 어차피 그 사람들 못 알아들어. 기가 막힌 지혜와 명철을 그날 그 순간 예, 주신 예, 거예요. 예. 2번 연속. 예. 그래서 또 영어를 워낙 잘했고 예. 또 영문과 뭐 예. 결혼해가지고 영문과가 영어밖에 할 일이 뭐 있어요. 네. 또 학생회장 출신이라 어디에 말하는 거 큰 지장이 없던 저는 예. 막 얘기를 영어로 했어요.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표정들 살펴보니까 못 알아들어. 진짜 대부분 못 알아들어. 근데 그 가운데 계신 분은 알아들었는지 예. 얼굴이 환해지고 예. 표정이 예. 아까 냉정한 표정이 아니고 아. 어머니와 같은 자애로운 표정이 있었어요. 예. 그분이 바로 그 위대하신 애경그룹의 회장 장영신 회장님이세요. 회장님이셨어요? 그분에 의해서 그 이튿날 오후 5시 반 예. 애경에서 합격 통지서가 와요. 어머나. 기분이 어떠셨어요? 학교 성적 받으셨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아까 그 이 세상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아내가 고개 2번 끄덕거릴 예. 때 그와 버금가는 기쁨이 있었어요. 예. 아이고 얼마나 그날 그 순간이 또 기억이 나시는군요. 그치. 예, 얼마나 정말 편견과 예? 그런 오해를 딛고 그냥 정말 내 능력으로 내 스피치로 해내신 거니까 나의 능력으로. 아휴. 그 생각이 뭐냐면 네. 이제는 됐다. 예. 이제 내 사랑하는 아내, 네. 애기들 안 굶며 죽이겠다. 네.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했죠. 네. 정말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무지개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남보다 배 이상 했다고 그렇죠. 보면 돼요. 공부도 그렇게 하셨을 테고 네. 회사 들어가셔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어요. 네. 네. 회사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네. 주경야독으로 예. 석사도 경영학 석사 마케팅으로 하고 예. 또 나중에 박사도 하고 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한 번도 실세가 없었어요. 보란 듯이 하신 거죠. 네. 네.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실세가 거의 없었어요. 아유, 근데 특이한 게 하나님께서 제 얼굴에 주름살이 안 생기게 만드는 거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하고 밤새도 예. 참 특이하다 생각이 돼요. 정말 부럽네요. 주름살이 진짜 없으시다. 아이고. 그래서 그 이제 딱 입사하시고 그 당시에 그 우리가 아는 그 네이밍들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최초의 걸작품이 네. 뭐냐면은 그 샴푸 할인스가 하나로 샴푸 이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은 예.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 예. 그 화장품 회사에서 네. 샴푸 할인스가 하나로 아모레 투웨이 샴푸 이렇게 광고를 하고 예. 투웨이 샴푸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유행했죠. 예. 그리고 저쪽도 예. 샴푸 할인스가 하나로 럭키 랑데비 샴푸 LG에서 예. 랑데비 이렇게 샴푸. 광고하더라고요. 있었죠. 이름 잘 그것도 잘 랑데비 샴푸. 남자도 예. 맞는 말이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그 큰 그 화장품 회사들의 광고를 보는데 예. 무릎을 딱 친 게 예. 와우 저 광고를 다 내가 끌어다 쓸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빨리 몰래 샴푸 할인스를 하나로 샴푸를 만들고 네. 특허청에 브랜드네임 등록하고 네. 바로 1년 뒤에 광고를 치는데 예. 샴푸 할인스가 하나로 샴푸 그랬죠. 예. 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샴푸 할인스가 하나로 아무래도 투웨이 샴푸, 샴푸 할인스가 하나로 럭키 랑데비 샴푸, 전부 하나로만 샴푸 할인스가 하나로 하나로 샴푸 하나로만 기억나지. 하나로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이쪽 광고 보고 이거 집어가고, 그렇지. 저쪽 광고 보고 이거 그렇지. 집어가고. 투웨이 어려워. 제 광고는 3분의 1밖에 광고를 안 해놓는데도 예. 6개월 만에 샴푸 시장을 다 때려눕히고 넘버원 브랜드가 아니 처음에 그 하나로 샴푸라는 이름을 이제 하자고 했을 때 회사에서 뭐 별 의견 없었어요? 아유, 그것도 말이 많았죠.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네. 제일 늦게 나왔잖아요. 네네. 네. 후발주자. 제일 늦게 나오고 이미 시장을 선점 당했잖아요. 예. 네. 선점 당한 상태에서 늦게 나와가지고 네. 남의 뒷다리 잡는다 그러고 남의 거 뺏겨가지고 잘 되는 놈 못 봤다 그러고 별의별 소리 다 했죠. 예.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예. 그 나중에 회장님한테 결제 계속 리젝트 당해서 네. 리젝트 당해서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회장님 제가 알뜰하게 모아서 목동 아파트 20평짜리 사놨는데 네. 만약에 이 제품이 망하면 목동 아파트 팔아 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배짱 좋았죠. 배짱 좋으셨네요, 정말. 하긴 입사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 배짱으로 저는 이제 하신 거니까. 그걸 막 들이대는 저 그거 제일 좋은 대학이 들이대라고 그러잖아요. 예. 좋은 데가. 무조건 안 된다고 안 하고 들이대는 거야. 네, 네, 네. 무조건 내가 확신만 가지면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예, 그런 그래서 상황이 회장님 있어요. 그걸 알고 예. 믿고. 마지막에 망해도 이놈은 투자할 만하다라고 사인하신 거죠. 예. 그리고 대형 히트를 쳐서 2계급 특진해요. 매출 1등 했죠. 예. 다 이겼죠. 그리고 그게 막 세상에 퍼지면서 맞아요. 막 미국의 헤드헌터 콘페리라는 대형 헤드헌터가 예. 저한테 그 해달라고 예. 그 저기 딴 데로 옮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뭐 말도 없이 많은 제품들에 2080 치약 20개 치약은 8세까지 지켜야 합니다. 지금도 그것도 이름도 다 직접. 예. 예. 그게 이제 일본에 시장조사 보내가지고 예. 누가 백라벨에 20개 이체는 8세까지 지켜져야 합니다라고 써 있었어요. 예. 라이언이라는 회사가. 라이언 제일 유명한. 그래서 2080 굿아이디어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브랜드네임 등록을 해버린 거죠. 그래갖고 이제 또 누가 뺏길까봐 예. 100세 시대니까 2095, 2085 이런 거 다 등록을 해버렸어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랑데비나 투에는 없어졌는데 하나로는 아직도 있잖아요. 아냐는 지금 저기 청도, 칭따오, 예. 칭따오에 가보니까 무지개 많이 팔리더라고. 그죠. 우리나라 2080도 지금도 계속 잘 2080. 팔리죠. 예, 2080은 지금도 뭐 계속 엄청 잘, 팔리죠. 잘 팔리고 있고요. 예. 당시에 그럼 다른 치약들 좀 유명했던 치약들이 어떤 게 있어요? 페리오, 페리오, 뭐 페리오, 주겸, 오보, 안티프라그, 예, 주겸, 또 주겸 예, 지금도 있고, 예. 뭐 주겸, 송염, 뭐 송염. 무지개 많았죠. 아. 닥터, 세당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세탁 맞아요, 맞아 예. 있어요. 세탁. 또 구강 것 같은 예. 거. 네, 네. 예. 근데 2080이 그 디자인이랑 이런 네. 게 딱 화장실에 꼽아 놓으면은 맞습니다. 아니, 숫자가 크니까. 네. 있어 보였고 예. 뭔가 인텔리한 느낌까지 바로 있어요. 그거예요. 예. 눈이 숫자가 딱 어. 들어오니까. 그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소비자 눈으로 마케팅을 해야지 예. 마케팅 전문가 눈으로 마케팅을 그렇죠, 하면 안 그렇죠. 된다. 역지사지라 그러잖아요. 예. 소비자 예. 눈으로 봐라. 예. 그래야 답이 나온다. 현장에 답이 있다. 예. 아니 대부분 소비자의 눈으로 그 하지 않나요? 아니 근데 본인들의 본인들-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이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맞아. 그게 이제 본인들의 시각으로 보는 거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볼 때 좋은 아이디어지만 우리 소비자가 봤을 소비자가 때. 볼 때 좀 멀게 느껴지는 이름들도 있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랑데뷰 같은 건 사실 좀 어려운 이름이거든요. 어렵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품은 파는 게 아니라 팔리는 거다라고. 아. 팔려야지 파는 게 아니라 푸시가 아니고. 그럼 저 AK 계실 때 또 어떤 제품들 하셨어요? 회장님이 많이 이뻐하셨겠네요. 어디요? AK 애경 있을 때 또 어떤? 많죠. 네. 뭐 화장품. 예, 화장품도 많았어요. 예, 여드름 화장품도 예. 거기서 나온 거고요. 예. 또 화장을 할 때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 아, 그 포인트. 그 카피도 만드셨어요? 예, 다른 데는 그 화장품을 광고했잖아요. 네. 우리는 반대로 지우는 걸 광고해요. 클렌징을. 아. 왜냐면 모공 깊숙이 딥 클렌징이 중요하다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1등 났죠. 그러면 쇼는 이제 저 KT 쪽인데 그 어떻게? 나중에는 이제 회장님이 정치로 들어가시면서 네. 제가 애경을 관두죠. 예. 그리고 KTF 그 당시에 지금 예. KT의 전신 KTF죠. 그때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사장님하고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에서 예.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장을 바꿔 싸우라고 그랬다. 우리는 2G 갖고 안 된다. 3G로 가자. 그래서 예. 사장님하고 계속해서 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3G에 우리가 먼저 그 선점을 막강한 했죠. SK텔레콤을 선점을 했죠. 선점하죠. 아, 쇼 이름 너무 잘 그게 냈어요. 마케팅이 전부예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세바스에 나가서 인생은 마케팅이다라고 맞아요.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공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방송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사실 제품이 다 거기서 오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중들에게 소비자에게 이제 그렇습니다. 각인되고 기용되느냐. 예, 근데 인식의 싸움이에요. 그게 마케팅이 하는 예. 일이니까. 맞습니다. 아니 물론 진짜 세바시를 보신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저는 진짜 이걸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네. 일반 사람들도 뭐 네이밍이랑
뭐 마케팅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럼요. 팁 좀 주세요. 어떡할까요,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본질을 봐라. 본질. 예. 치약의 본질은 뭐냐? 양치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광고했냐면 치주염, 치은염, 잇몸질환, 미백 효과 이렇게 막 좋다고 섬긴 거예요. 맞죠. 안티프라그. 예. 네. 그리고 예. 그럼 나는 더 좋아 그래서 치주염, 치은염, 잇몸질환, 미백 효과, 충치 예방, 구취 제거. 아, 양치했는데 구취가 나면 안 되지. 아, 그렇네. 그 쓸데없는 소리를 막 해서 예. 시간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15초. 너무 설명이 기네요, 네. 진짜.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만 하는 거죠. 아무 소리 못하게. 모델도 캐스팅하지 마라. 오로지 비치는 것도 비주얼도 2080만 비치고 예. 나레이션도 2080만 해라. 네. 그 대신 스토리텔링을 해라. 네. 2080이란 20개의체는 8세까지 지켜줘야 한다고. 예, 라고. 예. 그것만 내내 하니까요. 15초 내내 보여주고 15초 내내 나레이션 하니까 치약 사러 간 사람이 뭐가 기억나겠어요? 숫자만 기억나죠. 2080. 이게 팔았던 탁스였나 아깝게. 그렇지, 그게 그렇죠. 어떤 광고인지 그렇지, 기억조차 없어. 그렇죠. 숫자만 기억나는 거지. 2080. 정확히 수치 마케팅의 1인자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와, 그러면은 뭐 개그맨, 가수, 뭐 작곡가도 다 자기 본질을 좀 네. 많이 생각을 본질을 해서야 봐야 돼. 그러니까 치약을 왜 쓰는가를 보면 답이 나와요.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클렌징 피부가 깨끗해야 화장이 잘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역발상도 했다가 네. 거꾸로도 봤다가 뒤집어도 봤다가 엎어도 봤다가 위에서도 봤다가 밑에서도 봤다가 이렇게 봐야지 한 곳에 코끼리 다리 훑으면은 마케팅은 못해요. 네. 마케팅은 네이밍만 잘 됐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주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인생 마케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인생이 회장님.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 예를 들자면 주영은 씨 하면은 뭐요? 새롭게 하셔서 이퀄이 됐잖아요. 주영은 씨 바꾸면 안 돼요. 새롭게 바꾸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새롭게 해서라고 이퀄이 주영훈이, 돼서 네. 인식이 돼버렸어. 내가 오, 갑자기 그분 만나러 나가네 영광이야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바꿔. 저희는 잘 모르는데. 네.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치 잘 팔려면 우리 마케팅사관한테 들어오세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야, 진짜 한번 가서 좀 특강 좀 배우고 싶네요. 아니 그냥 예. 진짜 그리고 혹시 사람 이름 지어주신 적도 있어요? 그럼 장명소죠. 그럼 네이밍이 마케팅의 신이 아니라 장명소. 다른 거야? 네. 아니, 이름 지으면 잘 지실 이름 것 같은데. 엄청 잘 지실 것 같은데. 혹시 자녀분들 이름은 어떻게 그 네이버 찾아가지고 졌어요. 그렇구나. 정작 자식들 자녀분들 이름은 그냥 평범하게 주셨군요. 진짜. 이렇게 승승장구 하시다가 이제 또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항상 이게 날개를 달고 나르다 보면 네. 또 고난의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예. 예,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승승장구했어요. 네네. 영어와 마케팅의 하모니를 이루면서 네. 세계적인 굴지의 제약회사, 생활용품 회사를 다니고요. 예. 급기야 KTF의 마케팅 전략 수장으로 뽑혀가고요. 예. 거기서 정말 올라갈 때는 끝까지 다 올라갔죠. 부사장까지. 이제 다 올라가서 그렇게 승승장구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머리가 나가 굉장히 좋은가 보다. 예. 그리고 참 운이 좋아, 재수 좋아, 뭐 네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굽이굽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네. 그 깨닫게 된 계기가 예. KTF에서 부사장을 하면서 갑자기 KTF가 통합이 됐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KTF는 고위직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1차로 가장 고위직 제가 나옵니다. 예. 나와가지고, 소문을 냈는데, 네. 소문을 듣고, 그, 세라젬 의료기 네네네. 지금도 회사, 지금. 예. 예. 유명하잖아요. 지금 제일 유명하죠. 예. 이완성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예. 내가 얘기 들었는데 KTF 나오게 됐다면서요. 그래서 네, 1년간 월급은 줍니다만은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럼 우리 회사로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 부사장 월급 드릴 테니 예. 중국으로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중국을 개척하다 이거야. 예, 예. 이 양반이 대단한 분이에요. 예.
정말 그 직관력 이런 것이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에요. 보니까 네네. 중국으로 갔어요. 예. 그 대신 화장품을 가서 해라. 네. 중국 시장에 화장품을 만약 우리나라처럼 성공시키면 대박이죠. 엄청날 거다. 대박이죠. 예. 시장이 크니까. 그 저는 하나만 뽑은 거예요. 예. 네. 사장으로 저 하나. 예. 1인 사장을 뽑아놓은 거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을 뽑고 시작하고 5억 주고 회사를 사고 중국에서 생활을 하는데 예. 한마디로 죽겠는 거예요. 아, 왜요? 못 견디겠는 거야. 사람도 없지요. 예. 제품도 없지요. 말도 못하지요. 예. 어디 가서 뭘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 앞에 캄캄한 거야. 그냥 하나도 안 보여. 네. 조그만 불빛이라도 보이면 그거 따라 가겠는데 네. 그것도 안 보여. 아, 그동안에 내가 애경이라는 큰 울타리에서 예. KTF라는 큰 우산 속에서 네. 온실 속에서 있었구나. 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늘 나는 내가 승승장구했다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내 스스로 자위를 했구나라고 예. 생각이 됐대요. 예. 도저히 못 견디겠길래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여보, 나 평생 처음으로 당신한테 고백하는데 나 힘들어. 어? 당신 입에서 힘들다 소리가 나오네. 깜짝 놀라는 거죠. 예. 한 번도 힘들다 소리를 한 적이 없거든요. 예. 나 포기하고 싶어 그랬더니 정말 심각하네.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왜? 그래서 예.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당신 나 중국 데려올 때 맨 땅에 헤딩한다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그러긴 했는데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동안 제 이마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예. 당신 이마에 기스도 안 났는데 그러는 거야. 예. 주름도 그러니까 맨 땅에 없는데. 몇 대가 헤딩한다는 기스도 안 났는데 아프다고 그러느냐 이거죠. 예. 아, 제가 경영학 박사인데 예. 경영학 박사가 경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이 권사님의 얘기가 예. 하나님 얘기로 들리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에 너무 호의호식을 많이 했구나. 그렇죠, 그렇죠. 좋은 데서. 네, 네. 내가 진짜 한 건 뭐냐. 내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었다는 걸 그때 깨달아요. 아, 그러니까 그 이튿날, 그 얘기하고 그 이튿날, 부석부석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석거려서 일어났다면 어디가 그러니까 새벽 예배 간다는 거예요. 주일날 갔다 왔지만 새벽 예배 가려면은 한인교회가 저쪽 산등성에 밑에 가난한 동네 밑에가 있는데 거기까지 운전도 못하고 차를 잊지도 않고 차는 운전기사가 가지고 갔으니까 예. 걸어서 25분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캄캄한 4시 반에 무섭더라고요. 여기 와서 아내 잃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잠깐만 그래가고 따라 놨습니다. 어차피 돌아올 때까지 잠을 못 자는 건 마찬가지니까. 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처음 같이. 30년 동안 교회에 다녔는데 한 번도 새벽 예배를 간 적이 없던 저가 처음으로 생애 최초 한인교회 중국에서 가봐요. 예. 그날 예. 목사님 설교에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제가 막 울고 있는 거야.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천하의 조선이가 울고 있네. 막 주체 못하고 우는 거야, 막. 그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게 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네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얘기를 설교 말씀하시는데 네. 제 얘기 같았어요. 아,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가지를 떼내니 그렇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죠. 그때 제 얘기 같았어요. 그 뒷날 또 새벽 예배를 가는데 폭풍아 멈추거라, 바람아 잦거라, 이 또 설교를 하시는 거야. 이 또한 또 내 얘기 같아요. 내 상한 그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그때부터 깨달은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건을 그걸 모르고 덜렁덜렁 주일 성수라는 용어도 아니고 교회를 다녔구나. 그때부터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30년 걸린 거예요. 예. 중국에서. 눈물 터지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날 깨닫으셨네요. 네.
예.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네. 기도를 배웠어야지. 뭘 못하는 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엄마가 아기가 울으면 예. 얘가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러는지 예. 밥을 달라고 그러는지 안다. 예. 그렇듯이 당신은 신앙으로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아기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뚜렷이 설정하고 그걸 놓고 기도해라. 당신 뭐가 그렇게 두려우셨어요? 어떤 걱정이 제일 컸어요? 목표죠. 아무것도 못 팔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 목표를 1억 7천만 팔으려고 100만 RMB. 예. 우유 하나로 100만이요. 100만. 100만 위안. 100만만 팔아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네. 138을 파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부터. 예, 예. 와우. 저 이제 처음으로 은혜 받은 거예요. 예, 예. 은혜 받았다는 용어가 이제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목표를 상향 설정을 한 거예요. 예. 300만 RMB 예. 또 달성하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배짱이 나와 또 특유의 배짱. 네. 야, 쫀쫀하게 하나님 내 기도발 맥히는데 좀 크게 잡자. 500만 RMB 했어요. 진짜 500만 RMB 달성하는 거야. 예. 그 다음부터 1000만까지 가는데 1000만 되자 또 오만하고 온유하지 못하게 네. 또 새벽교회 안 가고 또 이제 어깨 힘들어가고 그러면 술 이런 먹고 거예요. 양꼬치 먹고 여기서부터 중국에 계시니까. 찡따오 찡따오 예. 먹고. 예. 여기서부터 예. 안 올라가. 와. 안 올라가. 네. 이거 기도가 이렇게 무서운 거를 알았으면서도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만족하니까. 되겠다. 그러다가 내려가. 어. 진짜 무섭더라고요. 예.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인들은 기도가 최고구나. 가장 좋은 약이 신약과 구약이구나. 진짜 좋은 약. 그래서 성경을 보고 예.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되고 그때부터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네. 우리 회사 기도부터 시작하고 예, 예. 전 직원 우리 크리스찬화 시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러면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진하게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나 모든 가치관이 다 달라지셨겠네요. 완전히 달라졌죠. 예. 모든 게 기준이 이제 하나님 기준이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 늦게 예. 가장 늦게 장로가 된 거야. 예. 우리나라 나이로 65에 장로가 됐으니까. 예. 회개도 많이 하셨겠어요. 네, 엄청난 회개. 예. 많이 뭐가 했죠. 제일 죄스럽던가요? 그러니까 제일 그 안타까운 게 예. 우리 아내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아, 그러네요. 옆에서 보는 사람이 얼마나 그렇죠, 답답했을까. 그렇죠. 얼마나 불쌍하게 봤을까. 예. 또 하나님 볼 때는 제가 얼마나 불쌍하게 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우리 기도하는 사람 정말 매일매일 저는 3종 세트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아, 그래요? 야베스의 기도. 예. 그다음에 시편 23편. 네. 그리고 주기도문. 이거를 예. 끊임없이 해요. 예. 어느 때는 하루 종일 기도를 해요. 네. 할 일 없을 때는. 아. 화장실에 가서도 기도하고 밥 먹다가도 기도하고 운전대 딱 잡으면 기도하고 운전대 놓으면 기도하고 책상에 앉으면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나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중국 땅에 보내셔서 네. 그곳에서 이런 믿음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뭐 너희는 뭐 포도나무 나이는 가지다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그게 하필 그 중국 땅에서 그 새벽 예배에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맞아요. 받았던 이 하나님께서 왜 그때 주셨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구나를 느꼈어요. 네. 저한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래서 사실은 교회 30년 다니면서 우리 아내가 너무나 부러웠어요. 예.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이 믿어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을까? 이 사람은 성경, 기도, 교회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었으니까 인생이 예. 어떻게 저렇게 참 부럽기도 했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는 이분이 이 사람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아는 거죠. 제 몸으로 온몸으로 아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아하
사람은 고난 중에 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구나를 크게 깨달았어요. 네. 네 능력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크게 깨닫게 된 계기예요. 예.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뭐 하루 종일 기도도 하신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수시로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뭐가 제일 좋아집니까? 네? 뭐가 제일 뭐가 제일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제일 좋아지는 건 평안이 있어요. 평안. 마음의 평안. 그러니까 야베스 기도처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에 없고 근심이 없고 사실 걱정과 근심은 뼈를 녹인다고 그러잖아요. 네. 사실 평안이 없는 물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평안이 없는 좋은 아파트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근데 계속 기도하면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전도왕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시군요. 서초교회 네. 가장 많이 전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 또 제 말은 잘 들어요, 젊은이들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니 카피 문구를 잘 만드시니까 또 이렇게 젊은이들 마음에 와닿게 예, 이런 거다 이게 20년 예, 그럼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예. 20대의 신앙이 그거보다는 80까지. 교회는 가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런 걸로 예, 뭐보다 성경 있는 헌금이 믿음, 중요합니다. 소망 그보다 가장 예, 중요한 건데 뭐 이런 거 하시면 뭐 아마 젊은이들이 저를 잘 따르는 이유 중에 네. 하나는 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네. 근데 잘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교회 나가야 잘 되나 보다 라고 믿어요. 네, 네, 또 하나는 제가 거기에 일침을 가하는 게 네. 호랑이를 다 그려놓고 눈을 그리지 않으면 네. 그건 호랑이가 아니다. 네, 네. 눈을 그려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서 호랑이 눈이 뭐냐면 믿음이다. 예, 예. 네가 의지할 곳 없을 때 누굴 의지할래? 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다. 예.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막 울면서 따라와요. 좋네요. 작년에도 한 10명을 했어요. 아유, 전도왕이시네요. 올해도 목표가 10명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20대 때 기도가 80대 인생을 결정합니다. 뭐 이런 걸로 쓰고 뭐 2080 이런 기도라라. 그러네요. 그거 좋네요. 20대의 기도가 80대까지 간다. 예, 80대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럼. 뭐 이런 거 인생을 쓰네요. 좌우한다. 어떠세요? 이제 카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이후에 내가 손을 잃었던 것에 대한 뭐 원망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때 내 손을 그렇게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참 제가 생각해도 네, 좋은 DNA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네, 제 기억 속에는 고생스러운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아. 사실은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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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때 가방은 들었는데 예, 버스 타야 되는데 아 뭘 해야 돼? 동전 낼 손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방을 놓고 동전을 끄집어서 내면 네. 딸락 소리와 함께 기사 양반은 가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나는 나대로 부딪히고 그렇죠. 저기 가방대로 부딪히잖아요.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죠. 네. 너무 많은 불편이 막- 있겠죠. 예. 비가 와. 예, 우산 써야 되고. 예. 우산 들을 손이 없어 가방을 아,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우산 가져오도 않았고 갑자기 오는 비라. 네. 그때 처마 밑에서 책 한 권을 다 읽어요. 아. 가을비, 봄비는 금방 끝이는데 장마는 끝이지도 않아. 그렇죠, 그렇죠. 와우. 그때 생각을 바꾸죠. 생각을 이동시켜서 네. 비가 왔기에 배는 골았지만 책 한 권 다 읽을 수 있었네라고 네. 위로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불평 불만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네. 그렇게 자꾸 그 마인드 컨트롤도 해 나가면서 이 또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어나면 눈 뜨면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요새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기도를 하면서 일어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잠자고 그래 말로 그냥 큰 소리로. 그러시군요. 네. 지금 젊은이들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고 네. 어떻게 비전을 품어야 될지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데요.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당신의 노력은 네.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 No pain, no gain. 예, 예. 고통 없이 얻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개인할 거를 생각해서 꿈과 희망을 가져라. 네. 두 번째는 네. 약점을 되게 집착하여 사람들이 예.
약점에 집착하지 마라. 네. 강점에 집중해라. 예. 그러면 1등 간다. 예. 약점은 극복해도 2등 갈 뿐이다. 예. 저 손이 약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약점 forget, 잊어버려라. 예.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해줍니다. 좋은 두 얘기네요. 가지를.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우리 나 자신에 대한 브랜딩과 나 자신에 대한 마케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가끔 사람이 없을 때 야, 정범균이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볼 때 또 주영훈이는 어때? 뭐 안수진한 사람은 어때? 라고 할 때 과연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네. 뭐 우리가 흔히 나쁘게 얘기하는 뭐 뒷담화처럼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과연 나를 평가하는 그 형용사적인 나의 표현에 과연 난 신앙적으로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게 들어갈까라는 아쉬움과 궁금증이 생기게 됐어요.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새롭게 하소를 하고 있다고 어느 자리에서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아 기독교인이었어? 뭐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새롭게 하소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많은 분들에게 나를 형용할 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또 신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 대한 마케팅과 나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을 할 때 반드시 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제 앉으면 하나님 얘기밖에 안 해라고 평가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것이 부족한 나는 아직도 많이 신앙적으로 잘하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듣게 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평가되는 나의 네이밍과 나의 마케팅이 그런 주님에 대한 형용사가 반드시 들어가는 네. 신앙인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나의 자신의 마케팅이 필요한 마지막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여기 김치 사업하는 우리 범균 형제 어떻게 마케팅하면 좋은지 조언도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만나시죠. 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